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러시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들의 노동과 교육, 관광 등을 위한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들을 오늘부터 하선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 외신 브리핑 코너에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영국 BBC에서 내보낸 여배우들의 한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이 여배우들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작품이나 광고에서 하차하거나 분량이 줄어드는 차별을 당했다는 건데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일터에서 차별을 받거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과연 저출산을 사회적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모습은 어떨지 오늘 수요일의 코너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러시아가 중국인들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꽤나 강력한 조치를 내놨는데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가 20일 07을 기해서 러시아 국경을 통한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이라고는 붙였지만 언제까지인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미 이달 초부터 사실 중국과의 극동지역 국경 대부분을 폐쇄한 상태지만 중국인들이 계속 입국하고 있다면서 고용이나 교육, 관광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겁니다. 이 러시아 국영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는 3월 28일까지 중국행 항공편 운항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중국에서 돌아온 여성 2명이 퇴원한 이후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현재 중국인과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들은 미국과 호주, 북한, 싱가포르 등이 있습니다. 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중국 일부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까지 모두 합하면 총 133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본의 지금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이죠. 이 크루즈선에서 오늘부터 음성 판정으로 나온 승선자들을 하선시킨다는 소식도 들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대한 빠른 격리 조치라는 기본적 상식을 무시한 채 무감염자와 감염자를 한 곳에 가둬두는 바람에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에 일본 내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승객들 중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자는 오늘부터 21일까지 하선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이 어제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크루즈선 승객 전원의 검체를 채취했다면서 음성으로 나오면 19일 오늘부터 하선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건데요. 네. 확진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전망이고요. 무엇보다 이들과 함께 선내객실에 머무른 사람의 경우 오늘 나오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다시 선 내에서 14일간 격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1,045명 승무원의 하선 여부는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고요. 현재 총 이 크루즈선에는 52개국 국민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감염 판정을 받은 승객과 승무원 등 542명이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됐고요. 제일 먼저 미국 국적자 338명이 16일에 하선해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 표현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승선자 중에서 6명과 또 일본인 배우자 1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급한 공군 3호기 편으로 오늘 새벽 하네다 공항을 거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검역소로 이동해서 그곳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된 채 머물 예정입니다. 또 이 외에도 200여 명의 자국민이 탑승해 있는 호주, 또 74명의 탑승객이 있는 영국, 35명이 탑승한 이탈리아, 330명이 탑승한 홍콩,
또 20여 명이 탑승한 대만, 캐나다 등도 전세기로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적절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주장을 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곳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었는데 이제야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아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현재 대통령이 50.6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39.52%를 얻은 압둘라 최고 행정관은 선거 과정에서 가니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각종 조작이 이루어졌다면서 진짜 승자인 자신이 지지 세력끼리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둘라 최고 행정관은 2014년 선거 때도 1차 투표에서 승리한 후 결선 투표에서 패배하자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미국의 중재 끝에 이 아슈라프 가니는 대통령, 압둘라는 최고 행정관을 맡으면서 권력을 나눠 가졌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미 지난해 12월 집계에서도 가니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야권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결과 발표가 늦어진 건데요. 이번 결과 발표에 이렇게 압둘라 행정관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 후보들도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가니 대통령이 앞으로 이를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합니다.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배제되어 있는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국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국제 원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 아프간의 경제 위기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더불어서 미국이 원조금을 보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정 부패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등 이 가니 대통령 앞에는 산적해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7일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한 전직 미 법무부 직원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대부분 전직 검사들인 이들은 바 장관의 행동은 미국 법무부의 청렴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평판을 훼손했다면서 바 장관의 사퇴를 촉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상황에 조금 빗대어서 이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언론들도 현재 우리 법무부 장관과 검찰 조직 간의 싸움에 미국판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분명히 틀린 해석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검찰청이 법무부 외청 조직이 아니라 이 법무부의 한 부서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검찰총장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어서 이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직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면 법무부 장관 대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총장 대 일선 검사들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검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전직 검사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검찰총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이 법률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정부가 이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공모 내통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과정에서 위증과 조사방해, 목격자 매수 등 7가지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 미국 검찰이 이 스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7년에서 9년을 구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트위터에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면서 오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에 담당 검사 4명이 즉시 반발하면서 사표를 던졌고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는 바 장관이 구형이 부당하고 과도하다면서 스톤에 대한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일선 검사들의 업무에 개입하며 사법권을 남용한 검찰총장에 대해
전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참고로 미국 검찰은 언론에 공개하는 기소장 말미에 여러분은 이 기소장이 검찰의 주장만을 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피의자는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서 언론이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탄압했다는 문건이 또 공개됐다고 하죠. 네, 주요 외신들이 위구르족 탄압을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과거일을 소급하거나 연좌제까지 적용해서 수용소의 극심한 정황을 보여주는 중국 정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해외에 친척 있는 수용자 311명의 가족, 종교, 출신 배경, 구금 사유, 출소 여부 판단 등을 포함해서 이들이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지, 옷을 어떻게 입는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등 정말 개인의 내밀한 정보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구금 이유가 정말 황당한데요. 114명은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25명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면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13명은 가족이 이슬람 전통을 엄격하게 따르는 이유로 구금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슬람식 기도를 했다, 히잡이나 차도를 했었다, 수염을 길렀다라는 것도 죄목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문건과 관련해서 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00만 명을 가두고 있다는 소위 강제 수용소는 100% 소문이며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중국 정부는 신장 곳곳에 설치한 수용소가 훈련시설일 뿐이고 테러 위험이 있는 극단주의자들만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죠. 제프 베이조스가 사재를 털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섰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17일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원으로 베이조스 지구 펀드를 설립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기후변화는 지구의 가장 큰 위협이다. 나는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기존의 방법을 더욱 알리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연 세계보호, 보존을 도울 가능성이 있는 과학자, 환경운동가들, 비영리 단체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선한 의도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하지만 이 내부는 조금 다릅니다. 경제매체인 미국 CNBC 방송은 이번 기금 조성은 아마존의 배송 업무가 글로벌 탄소 배출을 늘리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론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분석을 했냐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미국에서 1년에 10억 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트럭과 비행기 등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배송망을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 서버 운영 등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 전기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존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정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비판이 심지어 아마존 내부에서조차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지구 펀드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나온 건데요. 340여 명의 아마존 직원들이 모인 기후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도 이 아마존은 석유가스 회사들이 지구를 황폐화하는 것을 언제까지 도와줄 것인가라면서 탄소 배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그동안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 등에 비해서 사회적 기부 활동에는 소극적인 지적을 받아왔던 베이조스는 이 아마존 주식의 약 12%,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4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기도 하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라는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네팔 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전과 카자흐스탄 오니기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수잔 오네게 씨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세레메스제르메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니기입니다. 왜요 또? 아유 이상해요. 자기 나라 여전히 언어 할 어색한가 때마다 봐요. 항상 어색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또 그 뭐죠? 네팔어를 좀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서 네팔어 책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팔어 책을 좀 총총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네요. 노력해야죠.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 그럼요. 외국. 근데 요즘은 되게 기분 좋아요. 머리도 이렇게 하니까 네. 갑자기 친구들도 야 이제야 너 외국인 같아라는 말이 되게 반가운 거예요 저한테. 아니 지난주에 그 다니엘 씨가 토론에 왔는데 다니엘 씨는 정반대로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예? 진짜요? 아 최근에 못 보셨어요? 최근에라면 한 2주 전에 본 것 같은데 응, 그 2주 전에. 그 전인가 봐요. 그 전주가 보다. 네. 아. 뭐지? 염색을 내가- 하셨길래 그래서 혹시 수잔 씨가 머리 스타일 그래, 바꾼 거 그런가 보고 봐요. 자극받아서 혹시 염색하신 거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그건 또 절대 아니라고 에이 그거 손사래를 그거네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너 와 나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칭찬도 하셨고 이미 아마 약간 조금 한 10% 정도는 자고 받았을 거예요. 영향을 좀 받았군요. 우리 오늘 계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졸업식 네, 네. 네. 저는 졸업식 했어요? 아니요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졸업식 자체는 다 취소가 됐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뭐 그냥 공식적으로 이제 행사만 취소되고 네. 가서 뭐 가운 빌리고 사진 찍거나 이제 졸업증서 받고 싶거나 그러면은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해가지고. 로망인데.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하겠어요, 꽃다발 들고 사진 찍고. 그렇죠. 그래도 어머니가 오셨다고 하니까.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그냥 오늘 꽃다발 모시고 제가 오지 사고. 그랬어요. 모시고 오지 그랬어요 오늘. 그러게. 그러니까. 오늘 다 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약간 좀 엄마도 뵙고 싶고 아유, 뭐 인사도 그럼요. 해드리고 저도- 싶고 또 오네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도 좀 다 보여드리고 싶고. 싶었는데 네. 이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또 할 일이 또 많기 때문에 아이, 그래도. 계속 할 일은 계속 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카자흐스탄이란 나라 자체에서 이제 출국을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네네네네.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풀렸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비행기표를 아예 언제 한 2-3달 전에 사놨어가지고 네. 그래서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게 오래전에 샀던 네, 그랬던 것 거는 같아요. 괜찮군요. 네. 그것도 이제 비행기 일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일찍 오시게 된 거고 음. 원래 일정대로라면 이제 21일 날 오셨어야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뭐 그냥 그 항공사 내부 사정도 있고 해서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오셨어요. 다행히도. 뭐 하실 생각인가요? 네. 일단은 저랑 많이 노실 거고 네. 이제 친구들도 이제 엄마가 오셨다 하니까 한번 다 같이 뵙자 해서 뭐 밥 사준다고 그래서 그냥 왕창 먹고 놀다 갈 예정이세요. 네, 즐겁게 좋은 보내셨으면 시간에 많이 좋겠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최영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최근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내보낸 익명의 여배우 3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은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화나 드라마, 광고에서 하차하거나 분량이 줄어드는 차별을 경험했다는 건데요. 그들은 여배우로서 우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근로자는 임신과 출산 등에 관련된 각종 휴가와 지원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임신과 동시에 직장 차별을 경험하는 환경에서 과연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 댓글창으로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두 분의 경우에는 혹시 이렇게 주변에서 네. 임신 출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차별당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팔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전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네. 네팔은 약간 보면은 대가족이 아직도 이제 대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그냥 쑥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불편함이 없이.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러니까 핵가족으로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좋은 법들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저는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옛날에 한번 되게 아는 누나가 있었는데 네. 근데 계속 이게 임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회사 하셨어요. 예. 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번은 딱 이제 생기려고 했는데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힘들게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내가 이제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또는 이제 이제 임신하나 봐요 이러면서 더 일을 많이 시키게 되는 경우는 직접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성공을 해서 아이도 낳는데 네. 근데 그 전에는 그 긴 시간을 엄청 그렇게 버티고 그거를 스트레스를 인해서 얼마나 또 몸이 상하실까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팔에는 그런 경우가 참 없었는데 네. 한국에서 지인을 보니 그렇죠. 뭔가 일 때문에 임신 자체를 좀 망설여하고 임신을 해도 건강상의 문제가 좀 고민이 되고 네. 그런 경우를 봤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오내계 씨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또래 친구들이 뭔가 아직 어린 그쵸?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수잔 씨와 달리 그건 약간 네, 좀 수잔 씨는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종종 얘기를 나누면 뭔가 아이를 별로 안 낳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취직 자체가 그냥 어려운데 만약에 취직을 했는데 임신했다가 그러니까 휴가를 받고 그럴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복귀하기가 어렵다. 네. 이게 경력 단절이 되면서 내가 일자리를 다시 되찾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아예 그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근데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가족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잘 안 하고 임신하면은 뭐 만약에 그냥 공기업에서는 해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기업에서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있고. 네. 그렇게는 안 되고 만약에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뭐 중소기업이면은 이제 거기선 이제 빈번히 일어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네. 아이 뭐 그거 일이야 뭐 그까짓 거 나 딴 거 찾으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쿨하게 나가서 그냥 이 다른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아시아 나라나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가족끼리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뭐 어디 회사에서 가족에서 함께 하는 일들 되게 많아요. 자영업이나 이런 거. 네, 장업이나 뭐 본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도 네팔에도 그렇게 대부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대신에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조금 편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말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과 좀 달리 그러니까 직장 형태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사실 네. 우리나라랑은 일하는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오내계 씨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언젠가는 네. 결혼을 해서 여기서 출산해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잖아요. 네. 먼 미래, 가까운 미래. 미래의 순간 일이지만, 정도? 미래의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또 상태잖아요. 어렵다. 지금 막 졸업하는 사람한테 상처하겠다. 지금 취직이 제 1순위의 목표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이 아주 너무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그 업종 자체가 네. 그러니까 대기업? 대기업 말고요. 이제 영화나 뭐 프로덕션, 뭐 콘텐츠 제작 그쪽으로 가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직종은 뭔가 그냥 일반 회사와 달리 그렇죠. 계속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고 뭐 밤에 오히려 이제 밤에 출근해서 뭐 촬영하고 그 다음에 낮에 쉬고 그럴 수도 있는 시간 형태인데 여유가, 예.
시간적인 여유가 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오네게로서는 뭔가 어려울 것 같다. 아이 낳기가 좀 망설여질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은 원하는 일을 찾는 것이 1순위인 것도 있고 네. 그 원하는 일 자체의 환경이 워낙 불규칙적이니까 네. 그런 내가 결혼, 임신, 출산이 가능할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못 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네. 저도 생각 안 해봤던 맞아요. 것 같은데요. 한참 취업 준비생 때는. 취업이 중요하지 뭐. 지금 결혼이 뭐 그런 어디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수잔 씨는 네. 결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긴 하죠. 네. 만약에 결혼을 해서 이것도 또 미래의 일이네요. 아이고. 우리나라 한국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 결혼을 해서 한국에 정착해서 살게 됐을 때 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걱정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그 영화 한 편 있었잖아요. 뭐 무슨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어떤 거죠? 하여튼 공유 나오고 82년생 김지영이요? 그렇죠. 82년생 네, 김지영? 그것도 보면서 엄청 저는 그거 보셨군요. 네,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그런 뭐 약속들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멋있게 지금은 얘기는 할 수 있죠. 아이고 제가 뭐 다 돌봐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간 좀 되게 불안한 그 마음이 되게 뭐라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뭐 배경을 보면은 되게 아버지랑도 되게 잘 자랐고 막 다들 네. 저를 많이 돌봐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네. 가족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자체에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 미리?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약속이야 혹시 뭐 쉽게 할 수 있어도 현실과 그렇죠. 부딪히면 또 그 그렇죠. 약속이 그러니까요.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맞아요. 그래서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참 되게 이거 고민 자체가 자체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임신, 출산, 육아가 굉장히 축복받아야 될 일이고 그렇죠. 좋은 일인데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다들 걱정하고 한숨 쉬는 쪽으로 가는 그리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팔 같은 경우는 이런 법들이 좀 이제 뒤늦게 들어왔잖아요. 뭐 1991년 때부터야 이제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으로 보면은 저희는 솔직하게 법이 되게 잘 돼 있네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또 이렇게 보면은 법은 있는데 지키고는 있지 않은 거를 되게 또 상황 파악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맞습니다. 어떡하지? 이런 게 좀 더 많이 고민이 된 것 같아요. 네. 한국에 덧붙이자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키기가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법대로 이제 내가 임신을 하고 뭐 휴가도 받고 뭐 수당도 받고 그럴 수는 있는데 회사에 뭐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법대로 나는 모든 걸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어차피 그 직장에 복귀를 한다 해도 뭔가 다시 눈치 볼 것 같고 뭔가 일을 오히려 더 그쪽에서 스트레스를 일부러 줘가지고 내 스스로를 뭔가 그만두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해서 네. 그냥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토론 주제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 사회적인 제도는 마련이 돼 있는데 정작 그 제도가 직장 내에서 잘 실현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최근에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내역을 보면요. 최근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 건수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고 내용을 보면 해고가 가장 많았고요. 뭐 고용 배치 그리고 승진상의 불이익 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솔직히 우리나라도 뭐 해고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근데 한국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뉴스도 보면 그렇고 저도 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마타하라라는 말이 있대요. 네. 그 말이 maternity harassment이라는 네. 영어 표현인데 일본식을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직원이 뭐 임신이나 출산은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저는 가끔씩 이런
기사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또는 뭐 그런 되게 자유의 나라라고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근데 여자들한테는 정말로 잘 나가는 그런 여성분들한테도 그렇게 너무나 그런 자별이나 너무나 그런 자별을 당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해고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나온 뉴스가 요양원 간호사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먼저 이제 너가 자발적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둬라라는 그런 권고사직을 당했군요. 권고사직을 권유를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을 인터넷에 이제 게시글을 올렸다가 진짜로 이제 해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 일반 마트였는데 그 네. 마트 직원이 이제 임신을 하고 진짜 그 휴가를 내고 그렇게 갔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뭐 일을 자진적으로 그냥 빠졌다. 아무런 서류도 없이 그냥 빠졌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탓하고 아예 해고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법원에 가서 이건 좀 많이 부당하다 하고 물론 신고를 하고 본인이 받을 거 다 받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복귀를 해서 일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만 좀 비슷한 양상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법제도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마련돼 있는데 그렇죠. 실제적인 어떤 생활 속이나 직장 내 분위기는 또 여전히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각 나라별로 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수잔 오네게시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저희가 뒤에 토론을 이어갈 건데 오늘 선곡은 수잔 씨가 해오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에드 셰란의 Small Bump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곡 이유는요? 약간 이 수산이랑 좀 비슷한 일인 것 같고 그 Small Bump이라는 거 내가 이게 갖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부당하다. 지금 실수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제에 딱 맞게 골라. 그러니까요. 네. 배우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Fingernails the size of a half grain of rice and eyelids closed to be soon open wide. A small bump. In 4 months you'll open your eyes. 네, 언제 들어도 주는 에드 시런의 목소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스몰 그렇죠. 범프 들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노래가 나가는 중간에도 저희끼리 막 뜨거운 토론을.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약간 좀 저는 아까 보죠. PD님한테도 물어봤잖아요. 네. PD님 경우는 어땠었냐고. 근데 뭐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 네. 경우도 많더라고요. 뭐 오네게 씨도 뭐 진짜 누구였죠? 그때 이게 했던 사람 아까 사촌 언니? 언니 네. 몇 명이라고? 4명인가 5명인가 저도 헷갈려요 지금. 5명이 났는데 매년 네. 가면은 한 명이 생겼어요. 근데 아무튼. 아무렇지 않고 승진도 하고 뭐 일도 잘하고 해고 당해본 적이 그분은 없고. 워낙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어. 계속 승진하고 오히려 그 아이를 낳을 때마다 계속 승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약간 와. 그 조직의 분위기라든지 네. 뭐 아니면 개인적인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일을 진행을 못한다 그러면 많이들 봐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와 그런 게 좋다. 한 명씩 나오면은 승진되고. 그럼 계속 나오죠. 아, 그러면 그 카자흐스탄은 그 임신 휴가, 출산 휴직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저희는 노동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제가 한 띄엄띄엄 아는데 네. 그게 이제 3개월이 그러니까 아기가 3개월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이제 유급으로 휴가를 내주고요. 주고요. 네. 휴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한 살 말고 7살인가? 7살이 될 때까지는 이제 너는 만약에 아이랑 뭐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은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있고. 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낳고 나서도 진짜 건강적인 문제가 그렇죠. 그때부터 네.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두고 주는 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한 살이 될 때까지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보통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30분이나 1시간을 더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법에 약간 아이한테 밥을 주는 시간이라고는 돼 있지만 약간 그 시간을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을 이제 출근 전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퇴근 뭐 30분 전에 일찍 퇴근한다거나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소소한 것 같지만 그런 어떤 작은 정책들이 그렇지. 사실 실제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직장인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성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을 뭔가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있으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겠지만 그렇죠. 네. 고민을 해본다면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마련이 돼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법 없이는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음. 이제 이때 있는 법과 뭐 또 그때 이제 바뀌게 되면은 어떤 빈도가 났을까요?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진짜 연구를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집어넣었으면 좋고요. 네. 그 이후에는 그 법 만들었던 사람들도 저희는 법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김없이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인스펙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법이 좀 강력하게 그렇죠. 마련이 됐으면 네. 좋겠다. 그래야 저희도 당당하게 이거는 법대로 돼 있는 건데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제 그 사업자나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휴가 때문에 뭔가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사람을 찾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데 배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제 만약에 제가 사장이면 또 많이 곤란해 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최고의 어떤 그러니까 양측에 다 이득이 될 만한 그런 법을 마련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 그리고 제 친구 카자흐스탄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소속돼 있던 회사에서 뭐 육아 휴직을 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직접 나는 그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을 받겠다. 교육을 받을 테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뭐 부분적으로 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조율을 했대요. 네. 그래서 본인이 뭐 포토샵이라든지 그런 툴을 더 많이 배우고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그 회사에 소속되면서 아이도 돌보고 그렇게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의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도 제 자기 개발은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럼요. 아이를 이제 전적으로 아이에 나의 100%의 모든 시간을 쏟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를 한 70%의 시간을 할애하고 내 스스로를 위한 30%를 그 일과 어떻게 연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가장 미래가 이상적으로. 밝네요. 미래가 밝네요. 졸업하고 결혼하고 뭐 그러니까 두 분이 딱이네요. 네. 딱 정확하게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 동안 상사나 동료가 뭔가 심리적인 압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준다든지 네. 그런 것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네게 씨가 아까 지적해 준 것처럼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공백이 생겼을 때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산 휴가 급여를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성 보호에 관한 ILO 협약도 출산 휴가 시에 임금을 보전을 해주되 이 비용을 개별 기업이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기업에도 손해가 기업에도 나지 손해가 나지 않게 않게. 뒷받침해 주는 네.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추가하는 걸로는 이제 피디님이 네. 아까 얘기하는 대로 뭐 저한테는 이렇게 휴가가 나왔는데도 조금 이제 일찍 나와줄 수 있나라는 그런 대우에도 저는 이 정도 받았으니까 뭐 그 정도 맞춰줄 수 있다라는 그런 서로만의 그런 배려감이나 맞아요. 존중감이 좀 네. 있으면은 이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을 노동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또 조직원인 이상 뭐 조직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은 양보하는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배려해 주는 자세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뭐 저희가 임신 출산에 관련된 어떤 뭐 직장 내 환경이라든가 뭐 휴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저출산 그렇죠. 얘기 저희가 저출산 한번 네. 재밌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 이런 때문에 것들이- 뭐 저출산 문제도 좀 맞아요. 이제 강해지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양성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뒷받침이 돼야 사실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사회는 저출산이 문제야.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지. 막 이렇게만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뭔가 이렇게 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조금 뭐 슬픈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아직 우리나라도 이제 아빠들의 그 육아휴직이 좀 예. 늘고 있긴 한데 네네네. 여전히 사회적인 분위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또 네팔이나 뭐 파키스탄, 인도 같은 경우는 또 남자를 선호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인터뷰를 봤는데 있을 데 없는 휴가를 왜 주지 우리한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빠들이. 네, 그래서 저는 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공감을 못하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들리는 것보다. 그리고 이게 과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이제 바뀌지를 못하는 건지 네. 조금의 그러니까요. 아직도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저도. 그러니까 여전히 육아는 엄마들의 위주,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네.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보장이 돼 있긴 하지만 직장에서 약간 눈치도 보이고 뭐 그것까지 아빠가 되나? 뭐 이러면서 거리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도 뭘 아빠까지 육아를 뭐 이러는 경우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눈치가 보이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또 들어드리자면 이런 대안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어우, 네, 역시. 라떼파파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떼 파파에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라떼파파가 뭐냐면 한 손에 라떼, 커피를 네, 라떼. 들고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끄는 아빠들을 이제 라떼파파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무려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이 90%였던지. 그러니까 부모가 각각 90일의 필수 휴가가 나오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480일의 휴가가 나오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390일은 직전급여의 80%가 나온대요. 와. 그러면 다들 쓰겠죠. 그렇죠. 해야죠. 네. 뭐 나도 지출들이 라떼 줄어드는 아빠들. 것도 아니까. 네.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많이 우리나라도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변하는 네. 추세긴 하지만 이런 나라의 사례들을 우리가 배울 점은 또 배우고 앞으로 또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도 그렇죠. 동시에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재미있는 토론 이어가 봤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잔 오네게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